안녕하세요. 이사해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도 하고 있지만 전국 화물 운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도 원룸이사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받고 싶지 않은 내용의 문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만 원 원룸이사 가능하다는데 5만 원짜리 원룸이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두 통, 세 통 정도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저도 5만 원짜리 원룸이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있어요. 어떻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용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도 이용을 했어요. 제가 오늘 5톤 포장 이사를 했는데 한 요만한 화분 한 20개, 그 다음에 박스인데 뚜껑을 닫지 못한 거 한 4, 5박스 정도. 그러니까 이제 화분은 바구니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으니까 한 7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 한 4, 5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짐을 다 실은 다음에 이제 1톤 차량을 하나 불러서 용달 기사님이 모셔서 저희가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새 집에 한 4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용달차에 실었던 걸 먼저 내리고 이제 기사님은 가시는 거. 그게 5만 원이에요. 그 기사님한테만 드리는 가격이. 그게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원룸이사 5만 원 얘기 어떻게 하나 제가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이건 이사가 아니고 용달 운송이에요. 뭐냐면 5만 원짜리 원룸이사는 뭐냐면 내 방에 있는 짐을 저쪽 방에 새 집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집 건물 1층 앞에, 지금 있는 집 건물 1층 밖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새 집에 도착해서 그쪽 집 문 앞이 아니라 건물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말하는 5만 원짜리 원룸이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스짐이 뭐 한 10개, 15개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옮기기 부담스러울 때 뭐 원룸이사 하세요. 그래가지고 1톤 트럭으로 박스 뭐 10개, 15개를 한 번에 옮겨 드리는 거. 그거를 5만 원짜리 원룸이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그거는 이사로 치질 않아요. 그거는 용달 운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이용을 했고 며칠 전에도 이용을 했고 자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내 건물 앞에 약속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오후 1시에 용달 기사님을 불렀다. 그럼 내가 오후 1시까지 내가 가지고 옮겨야 되는 모든 짐을 건물 1층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님이 오시면 차 위로 같이 싣고, 그리고 새 집으로 가면 거기서 다시 1층에 내려놓고 기사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이사가 운송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고객님들은 모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삿짐을 다 저희 차량에 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차를 해요. 그게 에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용달 기사님들의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용달 기사님들은 일을 보통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 8시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각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용달 배차가 조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 또 오전에 밀렸던 거 또 그때 또 막 배차를 해요. 그리고 오후 3시 반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내려드려야 되는, 고객사에 보내야 되는 그런 물건들 또 막 배차를 해요. 그래서 용달 기사님들이 하루에 3개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5개 정도 일을 해요. 그리고 5시가 넘어가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OT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8시부터 5시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을 많이 일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용달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가 좋을 때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한 첫 1년에는 한 6번 정도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머지는 운전을 하면서 1년 동안 김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년은 이제 김밥만 먹으니까 이제 질리잖아요. 못 먹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그때는 이빵 저빵을 돌려가면서 운전하면서 끼니를 때웠죠. 빵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내가 지금 물건을 싣고 하차지로 가고 있어요. 그 도중에도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계속 잡아요. 우리 고객님들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토바이로. 그래서 버스 타거나 자동차 운전하다 옆에 보면 신호 받고 서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핸드폰 누르는 거 있죠.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다음에 할 일, 또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 더 물건 어떤 거라도 싣고 같이 가는 일, 그런 일을 계속 잡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1분 1분에 막 굉장히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티켓을 지켜줘요.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모든 짐을 다 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용달 기사님을 부르고 차라리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5만 원짜리 원룸 이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약속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복잡해져요. 그 기사님이 왔다가 안 한다고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용달 기사님은 1분, 1분, 1분이 아까운 시간인데 1시까지 모든 물건을 내려놓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내려놨다. 그럼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간은 정말로 칼같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박스가 만약에 한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5만 원짜리 원룸 이사를 하려고 찾지 마시고 차라리 박스 10개 정도면 내 차 혹은 친구 차 아니면 내 차랑 친구 차 두 대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천천히 하시면 뭐 제 생각에 박스 10개 정도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분 좋게 그날 친구랑 그 이사 비용 5만 원으로 아껴 세이브 하셔서 뭐 같이 저녁 식사 하시면 제가 볼 때는 5만 원 나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자차 친구차로 같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좀 박스가 좀 많다. 막 한 20개는 된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일반 이사가 아니라 원룸 이사가 아니라 5만 원짜리 운송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 포장을 잘 해놓으셔서 운송 도중에 물품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사를 가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지방으로 간다. 뭐 박스 한 15개 정도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용달 운송비는 절대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사님이 거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5만 원짜리 운송 있잖아요. 용달을 불러서 내 집 앞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간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배를 붙이고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내일 이사를 한다. 그럼 오늘 택배로 가서 붙이세요. 그리고 오늘 덮고 잘 이불 내일 아침에 세면할 세면 도구 정도 남겨놓고 오늘 나머지는 다 택배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서 가방에 싣고 세면한 다음에 세면 도구 가방에 싣고 그리고 뭐 KTX를 타시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든 그러면 내가 지방에 도착해서 뭐 잠깐 기다리면 아마 택배가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뭐 큰 짐이 있다거나 이래 버리면 일반 이사로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에서 방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 이 집 안에서 새로 들어가는 집 안까지 짐을 넣어주기 원하는 것. 집 안에서 짐을 빼내서
새로 들어가는 집에 집을 넣어주는 거. 그거는 이제 이사예요. 그거는 이사예요. 그래서 박스 포장되어 있는 것만 옮기더라도 일반 이사. 저희가 박스를 한두 개라도 포장을 해드리면 반포장 이사 개념이 돼서 이사가 진행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5만원짜리 원룸 이사 있다 없다. 있기는 있다. 근데 이거는 이사로 보는 게 아니라 화물 운송, 용달 운송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채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미끼예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원룸이사 광고하면 한번 클릭해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미쳐요. 본전이니까 내가 이거 해서 한 3분, 4분 시청하는데 뭐 공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정말로 짐이 소량이 아니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중간에 실수가 일어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돼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연기가 된다면 특히 장거리로 가는 경우에 그리고 내가 이사를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런 변수를 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저가를 찾지 마시고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는 업체에서 이사를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피치 못할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한 가지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추가 비용은 계속 나와요. 추가 비용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셨었기 때문에 기사의 서비스 마인드도 그렇게 막 훌륭한 분이 일을 해주시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서비스는 하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최저가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과 노력 그런 것도 다 허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정말 소량이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내 차, 친구 차 두 대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짐이 조금 많다 그러면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용달 운송을 하시는 게 맞고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이사 업체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원룸이사 주제 5만원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거는 용달 운송이다 화물 운송이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뭐 다른 채널 보고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 요 시기에 요 이사 성수기 요 시기에 4월 달까지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